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육아멘토 닥터달입니다. 오늘은 아기들의 이야기 짓기, 거짓말, 아동학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동영상의 아이들 거짓말에 대한 편에서 만 2세부터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돌이 지나면서부터 엄마, 아빠를 하기 시작하고 18개월 정도가 되면 엄마, 물 또는 우유 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단어를 이어서 이야기하게 되죠. 그리고 만 2세 정도가 지나면서부터는 아이들이 나 뭐뭐 했더 이런 식으로 과거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만 2세 6개월 정도가 되면 아이들은 이야기 짓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라는 것은 사실 거짓말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현실에서 겪었던 것을 경험으로써 어떤 이야기를 만들 수가 있고 또는 다른 사람이라든지 주위 사람들, 텔레비전, 라디오에서 들은 것을 통해서 또는 유튜브를 본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야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만 3세 정도가 되는 아이들은 상상과 현실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그러면 상상과 현실을 구별하지를 못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은 어느 것이 상상이고 어느 것이 진실이고 현실이라는 것을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고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만 3세 아이들이 약간 애매한 나이입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다 보면 요즘 어머니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동학대인데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를 만들어서 하다 보면 이게 실제로 있은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아기가 만들어서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고 어머니들이 이 아이의 말을 어느 정도 믿어야 할지 신뢰를 해야 할지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 거짓말에 대한 동영상을 만들고 나서 어떤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그 아기는 서울여성병원에서 출생해가지고 만 3세가 될 때까지 지금까지 계속 제 외래를 보고 있는 아기이기 때문에 제가 아이의 성격이라든지 특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양육 방법이 어떠하고 아이를 어떻게 잘 다루는지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지만은 가끔 어머니들도 완벽하지는 않으니까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3세 된 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가 평소에는 인형을 가지고 잘 노는데 어느 날 아이가 인형을 엉덩이를 투닥투닥 두드리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물어보았습니다. 너 왜 인형의 엉덩이를 때리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아기가 이렇게 대답했겠죠. 다시 물어봤습니다. 누가 때렸니? 아니. 누가 때린 것 같은데 너 맞았어? 아니. 너 선생님이 때렸구나. 아니. 내가 보니까 너 선생님한테 맞아가지고 인형한테 이렇게 툭툭툭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라고 하니까 아기가 응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느 선생님이 때렸어?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이 때렸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차분하게 굉장히 살이 깊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어린이집에 가서 따지기보다는 먼저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이게 거짓인지 진짜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뭐 CCTV를 본다든지 원장님과 상의를 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아기를 데리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들어온 다음에 물어봤습니다. 인형을 보여주면서 너가 인형의 엉덩이를 때렸니? 언제 때렸어? 뭐 며칠 전에 때렸다고 이렇게 대답했겠죠. 그래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엄마가 너 때렸지? 아니 엄마 안 때렸는데. 엄마 때렸잖아. 이렇게 툭툭 엄마가 때렸지? 아니 여기 엉덩이가 엄마한테 맞은 자국이 있는데 엄마가 때렸지. 그러니까 아기가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엄마의 반응은 어떻게 됐을까요? 엄마는 약간 당황했죠. 엄마가 물어봤을 때는 어린이집에 선생님이 때렸다고 했는데 여기 병원 와서 물어보니까 엄마가 때렸다고 하고 대답이 달라지잖아요. 그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질문 방식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잘못이라기보다 누구나 이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의 본능적인 모습입니다. 사실 왜 아이들이 이런 대답을 하게 되는가는 아이의 뇌 발달과 관계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뇌는 출생시부터 계속 발전하기는 하지만 만 2세에서 6세 사이에 어른들을 보기에는 굉장히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아이의 뇌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알기는 힘들지만은 사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육교사분들은 아이들이 매해 달라진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뇌 발달에 있어서 3세 전후가 중요한데 이 3세 아이들은 아직은 자기가 경험한 거와 누구한테 들었던 것 그것을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암시를 잘 받게 됩니다. 우리도 암시를 잘 받습니다. 팔랑귀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맞는 것처럼 이렇게 막 고개가 숙여지고 뭐를 사고 싶고 무언가를 하고 싶도록 하는 것. 우리 인간은 원래 암시를 잘 받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조그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누가 이렇게 했지라고 물어보면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물어보다 보면 그것을 했다고 시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했다고 한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이제 그걸 믿게 됩니다. 그것이 아이들의 특성입니다. 근데 만약에 5세 아이한테 물어봤다 그러면 어머니한테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약간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든지 그렇다면 아이는 아동학대일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조그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대답의 신빙성을 믿기가 힘듭니다. 실제 이것은 미국에서 문제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것이 아동학대라기보다 좀 좁게 반 성학대였는데 질문 방식에 있어서 그 상담자가 누가 너를 만졌니? 아니요. 누가 너의 소중한 부위를 만졌잖아. 아니요. 요렇게 만졌지. 라고 하니까 나중엔 아이가 그렇게 만졌다고. 누가 만졌니? 유치원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소와 고발이 됐지만은 실제로 나중에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건 아이들이 잘못 대답한 거고 그래서 그분들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증언을 어느 정도 믿어야 되는 것인가. 5세, 만 5세 정도가 되는 애들은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세, 만 3세 정도 되는 애들은 자기의 경험과 들은 이야기를 헷갈려 하기 때문에 그 말의 신빙성을 믿기는 힘듭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인형을 가지고 노는데 불안해 한다든지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잠을 자지 않는다든지 갑자기 밤에 일어나서 오줌을 싼다든지 이런 행동을 보이고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꼭 그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부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어떤 환경적인 변화, 이사를 갔다든지 이런 것들 또는 동생이 태어났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아이들의 어떤 행동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질적으로 굉장히 우수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좋은 곳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신뢰하고 아이들을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만 3세 된 아이들이 평소와 좀 다른 행동을 보였을 때 그것이 어떤 이야기 짓기인지 아니면 거짓말인지 또는 그게 어떤 학대를 의심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청하신 동영상이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